당신의 흐름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랑님들. 오늘은 2025년 당신이 놓친 연애 포인트에 대해서 리딩 가져봤어요. 올해 나의 연애에 대해 마음이 자꾸 걸리는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우리 노랑님께서 놓친 진짜 신호의 의미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상대가 보냈지만 내가 눈치채지 못한 신호에 대해서 볼게요. 상대가 보낸 사랑의 신호, 컵 10, 컵 8, 소드 6, 펜타클 에이스. 이 카드의 흐름만 본다면 우리 노랑들께서 당연히 놓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일단은 카드가 너무 정적으로 흘러가요. 신호가 팍 튀는 구간도 오고 이분께서 스스로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한번 기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먼저 펜타클 10번이 뜨면서 이 사람께서 우리 노랑들이 마음에 들긴 하지만 열정적으로 다가갈 확률은 없을 거라 보이거든요. 이분이 살짝의 나이가 드신 분일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 노랑들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우리 노랑들과 만나면은 삶에 관해서라던가 아니면 미래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실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 둘이 만났는데 이게 즐거움과 설렘보다는 현실적이고 무게가 있어서 연애 신호보다는 인생 이야기 이렇게 느낄 확률이 높으시다는 거죠. 하지만 이 펜타클 10번은 가족 카드란 말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 노랑들이 자기의 가족의 한 부분으로서 있어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말해준 것 뿐인데, 연애의 포인트로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상대가 진지하고 진중하게 말하기 때문에 고백의 느낌이보다는 인생 선배가 말해주듯이 그렇게 무겁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 딴에서는 자기가 플러팅한 게 맞아요. 여기 컵 8번이 뜬 거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플러팅한 건 맞지만은 우리 노랑들이 이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컵으로 된 열기구를 타고 떠나는 것과 같이 우리 노랑들에게 잠시 안녕을 선고하는 그런 일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미련은 어느 정도 있으실 거라 보이거든요. 소드 6가 뜨면서 완전히 훌훌 떠나보내고 안녕 이런 게 아니라 미련은 어느 정도 갖고 내 마음의 묵직함과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을 다 안고 가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딴에는 사실상 우리 노랑들께서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아련하게 쳐다보실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노랑들은 이곳을 사랑의 흐름으로 안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이 식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사람이어도 그래도 내가 좋아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가족 카드를 나타낸 카드인 것만큼 따뜻하고 포근하고 재미는 없지만 안정적이고 나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랑들도 호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발을 빼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인가?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마음이 없구나 하면서 여기서 흐름이 꼬였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미련이 있고 아직은 남겨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 보이는데, 이 펜타클 에이스는 현실적인 시작의 포인트로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당신이 좋아요 하고 말하진 않았지만은 잔잔하게 여운을 남기듯 우리 노랑들에게 남겨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펜타클의 요소가 뜬 만큼 현실적으로 우리 노랑들에게 잘 지내? 하면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우리가 한두 번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끊겼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으면 시작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즉, 상대는 떠나는 척 하면서도 우리 노랑들을 향한 마음의 문은 끝까지 닫지 않았다. 이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사람이 밀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헷갈리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본인 딴에서는 우리 노랑들께서 받아주지 않아서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물러난 거지만 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노랑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우리 노랑들이 본인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마지막 선택권은 우리 노랑들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 마음 스스로가 무시한 내 마음속에 신호가 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만 본다면은 우리 노랑들께서 이 사랑의 신호를 알고 있었다라고 느껴지는데 일단 바보 카드가 뜨면서 이 카드의 용의인 만큼 순수한 반응을 도모했다 이걸로 보인단 말이죠. 우리 노랑들께서 이 상태를 봤을 때 내 마음속에서 0번의 숫자인 만큼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 있고 순수하게 널뛰고 호감으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여사제 카드가 뜨면서 여사제는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인 만큼 내 목소리를 전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짝사랑 카드라고 말씀드리는데 짝사랑인 것만큼 내가 내 마음의 호감의 포인트를 집었어도 이걸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대가 본인의 마음을 잔잔하게 전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게 우리 노랑들도 사랑의 포인트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하면서 지레짐작하고 이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치만 이 여사들은 영적 능력이 특화돼서 직감의 카드인 만큼 분명히 느낌으로서는 이 사람에게 호감이 있다 이거를 스스로 아실 거거든요. 하지만 내 직감이 틀린 거겠지 하면서 굳이 내 마음을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펜타클 라이트 내 마음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뭘 해도 가만히 있었을 확률이 높으시거든요. 이분이 혼자서 떠나고 미련을 남기고 그런 모습을 다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 노랑들은 침착하게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이 상대방을 대해줬던 거죠. 이 사람이 뭘 하든 말든 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가 나에게 주는 신호를 놓쳤다기보다는 우리 노랑들께서 애써 이 사랑의 신호가 이미 울리고 있었지만 내가 무시한 쪽에 가깝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따금 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뒤에 컵 나이트가 떴는데 내 마음을 여태까지는 일정하게 숨기고 아무렇지 않다가 가끔씩 내 마음이 설렌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내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나? 나 지금 너무 우울해서 그런가? 옆구리가 시려워서 순간적인 판단인 건가? 이렇게 스스로 치부를 해버리신 거죠.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호감이어서 그래서 내 마음과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내가 예민하고 우울하고 감정적이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구나 하면서 스스로 차단을 하신 거죠. 근데 이건 우리 노랑들의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내가 감정이 무섭다는 것은 내가 너무 솔직해질까봐 내가 너무 이 사람에게 기대를 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무섭고 내 마음을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노랑들께서 이전에 앞서 상처받은 것이 많고 이 상대가 나에게 사랑의 신호로서 확신감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떨려서 이렇게 차단한 걸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노랑들 곁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랑의 신호가 있었고 이 사람과 나를 확신하지 못해서 어긋나 버린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아직은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누군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살포시 나의 마음을 전달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총합적으로 내가 놓친 기회의 신호가 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놓친 기회 펜타클 6, 러버스, 완드 6, 소드 9 이 카드만 본다면 우리 노랑들의 감정이 널뛰기를 했었다 이게 느껴지는 건데 희비가 느껴지는 카드 조합이에요. 일단은 펜타클 6가 뜨면서 나와 상대의 교류가 있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펜타클인 요소인 만큼 꽤나 정적이고 현실적인 대화로서 이루어진 그것이라서 이 신호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디야?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밥 잘 챙겨 먹고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옷 단디 입고 나오세요. 이러는 거라던가 갑자기 인생 명언을 하나 보내서 이런 말이 있다더라. 너도 한번 읽어봐. 이런 걸 보낸다거나 뭔가 이게 애정인가 싶으면서 살짝 아리송한 그런 느낌으로써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이게 일정하게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그게 있어서 이것도 여기 뒤에 러버스 연인 카드 뜬 것처럼 연인으로서 그런 가슴 설레는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 사람과 나누는 대화라던가 같이 보내는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차오르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본단 말이죠. 이 원더식스가 말해주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자신감의 카드예요. 자원급제가 한 것이 있고 잘 술술 풀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그런 카드인데 이분과 잘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무뚝뚝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있고 어떻게든 진행해 간다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나도 이따금씩 설레버리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레는 감정이 있는 반면에 이 소드 9번이 말해준다시피 이래도 되는 건가? 괜찮은 건가? 하면서 우물쭈물 해버리는 그런 순간도 있으실 거라 보이거든요. 분명히 잘 돼가는 건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한켠에 불안감이 자리가 잡은 거예요. 이 사람과 나의 마음이 같을까? 이 사람이 날 좋아한다면 그땐 왜 그랬지? 하면서 이 악마가 속삭이듯이 불안함이 종종 내 곁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놓친 신호라고 한다면은 이 상대의 행동과 태도보다는 내 스스로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의 관계를 끝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상대가 부족한 것도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도 아니라 서로 맞닿아 있었고 선택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관계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방향이 있더라도 우리 노랑들이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은 이분 딴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다 생각했는데 우리 노랑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휘어잡을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훅을 주지 않았다는 거고 우리 노랑들도 내가 이 마음이 있지만은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순간에 나의 감정이 좀먹어서 우리의 사이를 확립하지 않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저 서로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잘 모르는 그런 미숙함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다 이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노랑들께서 상대가 나에게 불확실함을 줘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있다면은 저는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대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다. 우리 노랑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값을 했었다. 라고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굳이 우리 노랑들께서 우울하고 이 잘못의 화살을 나에게 겨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026년에 나의 사랑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리딩을 통해서 꼭 알고 가시면 좋을 점 메시지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노랑들 카드 내면의 빛에 의한 안내라는 카드가 떴는데 여기 밑에 문구는 내 직감은 크지 않지만 항상 맞는 방향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아까 우리 노랑들께서 여사즈 카드 나왔잖아요. 영적 능력에 특화된 카드이기 때문에 나의 직감이 맞다 이런 카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카드에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예요. 상대가 이런 마음이어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팟하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노랑들께서 한 번 직감이 든 게 있지만은 서서히 이 생각 저 생각 다 들면서 내 생각을 좀 먹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었다 이런 직감이 맞았었는데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아닌가? 다른 생각인가? 하면서 나를 잠식해버리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직감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노랑들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처음에 든 나의 직감 이런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거라 보이거든요. 겉으로 티는 내진 않아도 내 마음속엔 항상 정답을 외치고 있었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노랑들께서 두려운 감정이 있고 나를 억누르게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못 보실 확률도 있었던 거죠. 이 영적 능력이 발달하고 직감이 뚜렷한 사람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1만 느껴도 나는 10 이상의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내 스스로 피곤해지고 슬픔도 더 배로 있으면서 마음이 무거워버리는 그런 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처를 누구보다 배로 받는 우리 랑들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사점 차단하듯이 부정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을 때 차단하려는 습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카드가 말해주듯이 우리 랑들의 직감은 항상 맞고 내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움직이시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란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실상 멀리 떠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누랑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래서 이동을 하신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 누랑들이랑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 누랑들을 배려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 이 카드가 한 번 더 짚어주는 것처럼 내 직감으로 2026년도 행동해야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니까 이번에 우리 누랑들의 직감을 믿으시고 뒷생각하지 않고 미리서 상처받고 겁먹지 마시고 원하는 것을 한번 걸음을 내디디시란 거예요. 저는 우리 누랑들이 인기가 없는 스타일이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숨어는 플러팅도 있을 수 있고 숨어는 관심이 우리 누랑들을 콕콕 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은 이 속에서도 미리 겁먹지 마시고 내 마음이 딱 향하고 이 사람 괜찮겠는데 하시는 그분을 선택하시고 이번 다가오는 2026년도 우리 누랑들께서 하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누랑들 다가오는 2026년에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우리 누랑들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롱들. 오늘은 2025년 당신이 놓친 연애 포인트에 대해서 리딩 가져와 봤어요. 올해 나의 연애에 대해 마음이 자꾸 갈리는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우리 초롱들께서 놓친 각각의 진짜 의미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상대가 보냈지만은 초롱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놓친 상대의 진짜 의도. 펜타클 9번, 바보 카드, 컵 10번, 펜타클 퀸. 우리 초롱들께서는 이 상대가 가볍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살짝은 묵직하게 나아갔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우리 초롱들께서 아직은 아니겠지 하면서 이 상대방의 신호를 비껴간 느낌이세요. 카드 흐름 자체가 자극적이거나 집착적인 신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초롱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펜타클 9번은 기부인 카드인 만큼 이분이 우리 초롱님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괜히 우리 초롱들에게 도와주거나 챙겨주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이런 것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초롱들께서는 이 사람이 해주는 것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나에게 배려를 해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게 연애의 신호로서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다가가다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바보 카드가 뜨는데 바보 카드는 굉장히 가볍게 접근을 한다 이거란 말이죠. 우리 초롱들을 쉽게 본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초롱들이랑 대화했을 때 가볍게 던지는 농담이라던가 당신의 반응을 스캔하기 위해서 툭툭 건들면서 장난 같은 것을 거신 거죠. 그래서 우리 초롱들께서도 긴가민가 하다가 이분이 장난스럽게 접근을 하니까 아, 장난이었구나, 진지하지 않구나 하면서 발을 뒤로 한번 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긋났다면 이 중간 부분에서 어긋났을 확률이 높으시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다시 컵 10번과 펜타클 퀸으로 들어보는데 꽤나 안정적인 숫자란 말이죠. 이분이 가족 얘기라던가 미래 얘기, 내 주변 관계 이런 것을 얘기할 확률이 높으세요. 컵 10번은 가족 카드고 펜타클 퀸은 어머니의 카드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좀 딥한 얘기 이런 것을 우리 초롱들에게 할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 초롱들은 이것도 이제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서 친근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예전에는 한번 장난식으로 걸었는데 이제는 안정적인 숫자들이 계속되는 카드인 만큼 더 이상 찔러보지도 않고 그 자리 그대로 똑같고 꾸준하게 우리 초롱들에게 대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초롱들도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연애 포인트가 아니구나, 이 사람의 성격이고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구나
하면서 인식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레다 반 그런 느낌이고 상대 측에서 혼자 좋아했다가 마무리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초롱들 입장에서는 얘가 날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하면서 긴가민가 확실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헷갈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내 스스로를 무시한 마음의 신호가 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 흐름만 본다면은 내가 연애의 감정과 신호를 느꼈지만 애써 무시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마음으론 알고 있었는데 이성이 눌러버리는 그런 느낌이란 거죠. 먼저 펜타클 7번이 뜸으로써 펜타클 7번은 이 여인이 물뿌리개로 펜타클을 키우는 것과 같이 성장에 관련된 그런 카드란 말이죠.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을 상대방에 의해서 살짝살짝씩 키운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매지션의 기운이 들어온 거 봐서는 우리 초롱들 쪽에서도 어떤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거든요. 연락을 해본다거나 말을 붙여본다거나 이런 곳곳에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초롱들께서는 여기서도 살짝 멈칫거리실 수도 있거든요. 내가 연락을 하고 좀 더 나의 연애의 폭을 넓혀보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내가 심심해서 그래. 원래 내가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야 라거나 이것은 오지랖 넓고 친근한 나의 성격이고 습관일 뿐이야. 호감의 표현은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생각해버리고 넘긴 거인 거죠. 뒤에 완드킹이 뜬 거 보면은 이분과 어느 정도 그래도 교류는 있으셨다라고 보이는데 완드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특정한 상대를 목표로 지정했으면은 이분 앞에서 괜히 당당해지고 싶고 왕인 카드인 만큼 보호해주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앞에만 서면 괜히 부끄러워지고 내 이 감정과 이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신 거죠. 그래서 컵킨, 감정의 여왕님인데 이 사람만 생각하면 내 감정이 괜히 예민해지고 기분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눈치챌 정도로 이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초롱들께서는 이 마음을 호감이나 사랑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오지랖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버린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롱들이 놓친 사랑의 신호다 하면은 내 마음이 점점 자라고 있었지만은 단순히 호감으로 치부하고 더 이상 나아가기에는 두려움도 어느 정도 보이신다. 첫 단추부터 잘못 깼기 때문에 이게 사랑인지 호감인지 구분을 잘 못하셔가지고 너와 나의 거리는 이 정도다 하면서 치부를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 연애는 끝났다기도 말하기 애매한 마음 안에서만 지나간 인연의 느낌이에요. 상대방은 분명히 신호를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미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인정을 하지 못해서 지나간 인연으로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번엔 이걸 다 종합해서 내가 놓친 사랑의 기회가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내가 놓친 기회, 컵 나이트, 소드 4, 완드 2, 스트렝스. 이 카드를 보면은 우리 초롱님께서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플러팅이 들어왔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컵 나이트 고백하는 기사부터 뜨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의 마음을 확실하게 어필을 했다. 이 카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드 4, 완드 2 들어온 거 보면은 이 사람 마음을 받아주기에는 아직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거죠. 소드 4는 전쟁에 나가기 전 고민을 한다 이런 카드고 완드 2번은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이런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받아주려면은 내 마음은 어떻게 확실히 정리해야 되는지 내가 이 사람 마음을 받아주면은 괜찮을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완드 2번이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하시는 게 이미 애인이 있었던 초롱님들은 지금 현재 내 애인을 고를까 지금 플로팅 들어온 이 사람을 고를까 하면서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스트레스, 기다림의 카드란 말이죠. 이 사람과 나는 결국 이어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롱들께서 내 마음이 널뛰기 되지만은
오지랖과 정이라고 치부한 것도, 이 사람이 얌전하고 점잖게 같은 성격을 내비친 것도 다 우리 초롱들께서 애인이 있고 지금 당장은 연애할 생각이 없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 스스로 멈췄던 거죠. 근데 이 스트렝스는 아직은 가능성이 있으신 그런 카드란 말이죠. 내가 이 사자를 길들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자를 길들이는 것처럼 성취와 관련된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초롱들이 우리 사이가 정지되어 있지만은 나중에 또 연락을 한다면은 이 사람과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분이 우리 초롱님을 강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 초롱님도 이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은 미약하게나마 인연의 실이 이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초롱들이 연애를 놓친 포인트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흘려보낸 그런 인연에 가까운데, 나는 애인이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을 밀어버린 거고, 애인이 있었다, 다른 사람과 썸의 기류가 있었는데 이 사람까지 몰려오게 됐다, 이러신 분들은 아깝게 놓쳐버린 그런 인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이때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연애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지와 이 리딩을 통해 꼭 알고 가시면 좋을 점 메시지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초롱들 카드 침묵의 지혜에 대해 나왔어요. 여기 밑에 문구는 내가 쫓는 그것을 멈추면은 명확한 것이 찾아온다 라고 적혀있는 건데, 우리 초롱들께서 내 마음이 일렁거리는 게 있지만은 정지하고 이 사람을 내보낸 거 차라리 이게 잘된 선택이다, 이런 게 먼저 보여요. 왜냐면은 내가 멈췄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이 사람과 타이밍이 어긋나는 게 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우리 초롱들에게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한 그런 필연이었던 거죠. 이 사람과 내가 호감으로서 멈춰야지 더 좋은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앞서 우리 초롱들께서 정말 애인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이 사람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초롱님 곁에 있는 그분이 좀 더 우리 초롱들과 결이 맞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거죠. 첫사랑의 간질간질 거림, 이런 것이 생각나는데, 원래 닿지 못해야지 더 생각나고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초롱님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롱님들을 더 그리워하고 한 번도 내 품에 안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더 안달나고 생각나고 이러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결과적으로는 우리 초롱님이 이 사람을 놓친 게 어쩌면 다행이었다, 이거를 한 번 더 말해주는 카드인 거고, 2026년에 대두되는 것도 우리 초롱님들의 성격을 본디 그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침묵의 지혜라는 것은 내가 굳이 끼어들지 않아도 될 상황에 말을 얹지 않는다, 이 말인 거잖아요. 지혜로운 침묵이기 때문에 우리 초롱들께서 한 바퀴 둘러봤을 때 이게 맞다 하시는 그걸 선택한다는 거니까, 우리 초롱들은 연애에 관해서라던가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이 지혜로운 눈을 탑재되신 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 연애에 있어서 내 인생관에 있어서 똑부러지는 걸 잘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026년도 흘러보내는 인연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내 마음을 고수하는 게 낫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롱님들은 모든 문제 원인을 나한테 돌릴 필요는 없는 거고, 내가 인연의 실이 닿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가기 위한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편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초롱들 2026년 원하는 연애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초롱들의 앞날에 오는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우리 초롱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랑님들. 오늘은 2025년 당신이 놓친 연애 포인트에 대해서 리딩 가져와봤어요. 올해 나의 연애에 대해 마음이 자꾸 걸리는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우리 파랑님께서 놓친 진짜 의미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상대가 보냈지만 내가 눈치채지 못한 신호가 있는지 읽어볼게요.
상대가 보내는데 내가 놓친 신호. 타워 카드, 컵 7번, 매지션, 컵 나이트. 이 카드만 본다면 솔직히 이 사람이 보내는 사랑의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파랑들이 오해라면 오해면은 이 사람이 변덕을 부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으세요. 먼저 타워 카드부터 시작하는데, 타워 카드는 천지지변이 있듯이 갑자기 번개가 내리쳐서 탑 하나가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파랑님과 이분이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예상 밖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파랑들은 얘가 나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가 감정이 불안정해서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허투루 나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대는 굉장히 자기의 마음을 꾹꾹 담아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파랑들은 이거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컵 7번이 증명해주고 있는 건데, 컵 7번은 컵 하나하나에 보물이 각기 들어있는 그런 카드란 말이죠. 이 상대가 우리 파랑님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우리 파랑들 스스로가 나에게 모든 것을 표현하는 이 사람 마음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앞서 이 사람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행동하는 그런 모습일 뿐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치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께서 한번 우르르 쾅쾅 치는 그 순간,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매지션의 기운이 들었어요. 한번 이 사람 성격이 엎어지고 나니까 그 뒤에부터 이 사람의 분위기라든가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었던 거죠. 이 매지션은 말을 굉장히 잘하고 자신감이 가득 찬 그런 카드란 말이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여서 어깨에 뽕 들어가는 그런 카드란 말이에요. 즉, 우리 파랑이들을 잘 아는 사람도 나고 파랑이를 좋아했던 사람도 나기 때문에, 또 우리 파랑이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면서 우리 파랑이들을 툭툭 건드는 거죠. 연락을 시작하거나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아니면 너와 나의 사이의 분위기를 만드시거나 하면서 우리 파랑들의 반응을 한 번씩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파랑들은 여기서 오해라면은 이 사람이 너무 능숙해가지고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오해를 해버리신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말을 잘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랑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엔 이 사람이 바람둥이다, 여자든 남자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자기의 마음을 돌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진짜 오해시거든요.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긴 한데 이것이 다 진심이란 거예요. 앞서 고민한 것이 있고 답답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표출해서 달라진 것뿐이지 애시당초 우리 파랑님을 좋아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파랑들이 앞서 어떤 연유든 간에 받아주지 않고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으니 이분 딴에서는 뭐든지 다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컵 나이트는 고백을 하는 기사란 말이죠. 백마탄 왕자님이라는 수식어가 있듯이 내 마음을 당신에게 로맨틱하고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카드의 종합을 봐서는 우리 파랑들이 이 사람이 나에게 고백하는 것 또한 순간의 감정에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카사노바 같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한번 찔러보는 거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은 이분께서는 장난식으로 우리 파랑들을 건든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서툴게 드러내는 거였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애매한 신호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혼란으로 착각해버린 꽤나 용기 있는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스스로 무시한 내 마음의 감정이라던가 신호가 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스스로 놓친 사랑의 신호, 컵3, 별카드, 완드퀸, 소드6. 이 카드의 흐름을 본다면 좋았던 순간은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마침표를 찍었지 않았다라는 게 강하게 들어요. 먼저 컵3, 즐거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카드인데, 이 여인이 찻잔을 짠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비유를 들 때 술자리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린단 말이죠.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과 술잔을 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만큼 부담이 없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분과 그렇게 즐겁고 웃음이 많은 그런 분위기가 오갔을 텐데, 그런데 우리 파랑들께서 이분과 나의 관계를 설렘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 중에 하나다, 편한 관계다, 이렇게 정리해버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설레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스타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건데, 스타카드는 이상형 카드, 꿈과 이상, 이런 걸 말한단 말이죠. 이 여인이 손을 꼭 쥐고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 한쪽에서는 혹시 하면서 바라고 있던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나 혼자만의 상상이고 별에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나 혼자만 일렁이는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 마음은 어떻게 억누를 수 없잖아요. 여기 완드킨이 말해주는데, 완드킨은 매력적인 여성분, 이런 걸 뜻하는 카드예요. 나도 모르게 이 사람 앞에서만 있으면 매력적으로 행동하고 싶어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주면은 괜히 기분이 좋고, 이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나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사랑과 호감의 표현이었는데, 이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술김에 나오는 행동이라던가 너와 내가 즐거운 사이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하면서 넘겨버리신 거죠. 그래서 소드 6, 이것이 축적되다 보니까 내 불안과 두려움은 있지만은 이거를 어떻게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카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소드의 이미지가 떴듯이 소드는 나의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걸 말한단 말이죠. 앞서 카드는 호감이 있고 떨림이 있고 설렘이 있는 그런 감정적인 카드인데, 여기서 갑자기 끝맺음을 소드로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서로 마음이 통한 게 있고 호감이 있는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이 돌변하든 아니면 상황이 역변하든 어떤 것이 우리들의 사이를 끊어버리는 일이 있었던 거죠. 거리상의 이동, 이런 것도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이 사람과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이사를 했다거나 정근을 갔다거나 아니면 마음의 이동이든 실질적인 이동이든 어떤 것이 이동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예전처럼 즐겁게 보낼 수 없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의 흐름은 내가 감정을 처리했다, 마침표를 찍었다, 이게 아니라 몸이 멀어지든 마음이 멀어지든 어떤 이동에 따라서 감정이 없는 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동이 없더라도 우리 파랑들께서 스스로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그만두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가 됐든 나의 설렘을 현실로서 옮길 용기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내가 놓친 사랑의 기회가 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놓친 기회, 소드3, 행맨, 월드, 펜타클 페이지. 이 카드만 본다면 우리 파랑님들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아픔은 있었지만 이곳을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었다, 이거부터 흘러오는 건데, 소드3는 심장에 칼이 박히는 그런 카드란 말이죠. 내가 사랑의 신호를 받은 게 있어서 아픔을 느끼든 아니면 사랑 자체에서 두려움을 느끼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다,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행맨 카드와 월드 카드가 뜬 걸 봐서는 이것은 저는 결이 비슷하다고 느껴진단 말이죠. 둘 다 상황이 나를 묶든 아니면 내 마음이 변화를 싫어해서 내 스스로를 묶어버리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서는 겉으로 움직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 있지만 사랑에 대해서 뭔가 느낀 건 있지만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내 행동화로 옮기지는 않았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랑들께서는 내가 사랑의 신호를 어쩌면 어렴풋이 알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용기가 없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든 뭐든 간 내 마음이 방패를 내세우는 게 있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곧이곧대로 받아주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뒤에 펜타클 페이지가 뜨면서 내가 이제는 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페이지의 기운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파랑들께서는 연애에 대해서 아직은 미숙하다, 이렇게도 느껴지거든요. 연애의 감정의 분위기는 분명히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는 아직은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애시당초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연애의 흐름이 들어왔어도 걸음을 걷는 방법을 몰라서 더 이상 확장의 개념으로서 가져갈 수 없었다. 이것이 흘러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카드만 보면은 우리 파랑님께서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나도 분명히 호감이 있고 연애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우리 파랑님께서 신호를 놓쳤다 이것보다는 여기서 삐끗해버린 그런 결론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파랑님께서 사랑에 대한 상처 이런 것도 느껴진단 말이죠. 사랑이라는 개념으로서 출발한 적은 없지만은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연인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아? 너가 연인으로서 하는 태도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까지는 말씀은 안 하셨더라도 내 마음을 쿡쿡 씌우셔버리는 사랑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개념을 남들이 정해줘버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파랑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내 잘못일까? 내가 사랑에 대해서 미숙한 건가? 잘 모르는 건가? 하는 그런 멈칫거림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파랑들께서는 이런 피드백을 다 살포시 않고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러면 사랑의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지? 사랑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거지? 하면서 앞걸음을 내보시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은 정말로 이것은 우리 파랑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끌어안아주고 싶은데 사랑에 있어서는 어떤 개념도 자신이 깨닫는 거지 남들이 왈가불가하는 건 못 된단 말이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껴야지 그것은 사랑의 개념으로서 확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들이 준 아픔 때문에 파랑들께서 나의 사랑의 개념이 잘못됐나?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은 여기서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파랑들께서는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인단 말이죠. 저는 오히려 우리 파랑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런 아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는 것뿐 사랑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순수하고 아기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쩌면 이러실 수 있죠. 오히려 내가 사랑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분의 플러팅이든 아니면 내 사랑의 신호가 나를 자극해서 이제 변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순 없지. 한번 변화해볼까?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해볼까? 이런 것도 가능하시던 거죠. 뭐가 됐든 우리 파랑님께서는 내가 사랑을 놓쳤다 하신다면은 굳이 움직이지 않고 움직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기에 사랑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결과값만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어요. 여튼 마지막으로 내가 2026년에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랑의 신호라던가 이 리딩을 통해서 꼭 알고 가시면 좋을죠. 메시지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들 카드 불려진 앞쪽 방향. 여기 밑에 문구는 길이 나를 부를 때 나는 확신하지 않아도 대답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은 우리 파랑들께서 갖고 가야 될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으면 처음에 느껴지는 설렘과 즐거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는 페이지의 기운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내가 감정에 서툴고 연애에 대해서 미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설레고 내 감정에 충족감이 드는 분이 있다면 이분에게 앞걸음을 한 발자국 내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파랑들께서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사랑으로서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사랑은 이래야 되지. 사랑의 개념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리고 라인을 정해버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야 하면서 치부해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분이 있다면 사랑의 의미를 굳이 개념화로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부르는 그것만 솔직하자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행동으로 나타낼 수 없단 말이죠. 내 의도와 다르게 이 사랑을 놓쳐버릴 때도 한두 번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랑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내 마음 하나만 믿고 이 사람이 부르는 손길에 한번 의지해보고 용기를 내보시라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둘이 같이 있을 때 죽고 못 사는 그것도 사랑일 수도 있지만은 잔잔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위하는 것도 사랑일 수 있거든요.
사랑의 형태는 가지각색이고 개념 자체도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파랑들께서는 나의 사랑 개념은 이거다 하면서 미리서부터 확정짓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이란 건 이거야 라고 확신할 때라도 누군가를 만나면서 사랑의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파랑들은 사랑을 굳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내 마음이 떨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사랑이 건네는 신호에 용기를 갖고 화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파랑들께서 사랑의 신호가 언제든지 열려있음을 암시하는 카드란 말이죠. 앞길이 있다는 것은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의 길로서 운기가 트였다는 것인데 2026년에도 우리 파랑들께서 사랑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분명히 포착될 것이니까 그때는 나의 마음을 선택하고 이분이 건네는 손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파랑들 2026년에 반짝거리는 사랑으로 행복을 가득 느끼셨으면 좋겠고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우리 파랑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성들. 오늘은 2025년 당신이 놓친 연애 포인트에 대해서 리딩 가져봤어요. 올해 나의 연애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걸리는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우리 감정들께서 놓친 진짜 의미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상대가 보냈지만 내가 눈치 못 챈 상대의 진짜 의도에 대해서 볼게요. 상대가 보낸 내가 놓친 신호 펜타클 5, 태양 카드, 소드 나이트, 펜타클 10 이분들은 우리 검정들에게 확실하게 플러팅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검정들이 놓친 순간이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펜타클 5가 뜨면서 이곳은 어떤 역경이 들어도 너와 함께 간다 이런 카드란 말이죠. 지금 파도가 치는 상황에 이 좁은 돌 위에 서서 서로만 의지하고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꽉 붙들고 있잖아요. 이 상대가 힘들든 우리 검정들께서 힘들든 누구든지 힘든 상황에도 이분은 우리 검정들을 놓지 않았다.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검정들께서 눈치를 못 채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태양 카드가 들어온 거 봐서는 태양은 모든 것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런 만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검정들은 이분이 자기에게 플러팅을 하고 이렇게 꼭 끌어안고 가는 그 순간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원래 오지랖이 넓구나. 나를 그저 이 사람이 보호해주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구나. 이렇게 치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 카드는 특유의 밝은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우리 검정님과 이분이 함께 있을 때 이분이 근심 걱정 없어 보이고 우리 검정님만 보면은 기분이 좋아서 해실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검정들은 원래 밝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신 거죠. 근데 제가 이분이 플러팅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게 소드나이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소드나이트는 이성의 기사예요. 목표값이 하나 설정된 게 있으면은 그거에만 돌진하는 불도저 같은 타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흐름을 봤을 땐 우리 검정들을 목표값으로 설정하고 검정들에게 막 달려갈 그런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말도 막 걸어보려고 하고 연락도 계속 해보려고 하고 눈빛이나 태도에 있어서도 망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검정들께서는 이렇게 그분이 하시는 게 수많은 사람들의 연락하는 것 중에 하나겠지. 이 사람이 원체 적극적이고 매사에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만 특별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신 거는 본인 딴에서도 성급해져서인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 검정들에게 뭘 해도 검정들이 이분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막 조급해지고 안 달라서 이 상대가 우리 검정님들에게 이렇게 막 플러팅을 했지만 검정님께서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펜타클실 저는 이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분이 본인의 마음을 숨기고 그래도 우리 검정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안정적이고 변함없고 꾸준하게 우리 검정들을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두 가지의 가능성 중 첫 번째는 아직은 마음이 있지만은 굳이 티를 내지 않고 우리 검정들을 보듬어주고 있다.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너에 대한 내 마음을 접고 그래도 나는 검정이를 인간으로서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지금은 우리 검정님에게 티를 내지 않고 있지만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바로 엎치락뒤치락 하시는 분도 아니고 흔들리지 않은 안정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검정님들을 친구든 이성으로서든 아끼고 있다 이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애시당초 처음에 펜타클 5 내가 힘든 그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 검정님들을 챙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였잖아요. 지금 마무리 카드도 펜타클 10번이 나온 걸 봐서는 이분 사람 자체가 우리 검정님에게 부담감을 주고 싶지 않고 나 혼자서 힘들면 힘들지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 이 마음이 엿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대와 다르게 내가 스스로 무시한 내 마음속에 신호가 있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놓친 스스로의 신호 펜타클 킹, 펜타클 퀸, 펜타클 8번, 펜타클 2번 일단 다 펜타클의 요소가 떴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검정들은 내가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 항상성을 침해받고 싶지 않는 분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정하게 내 삶을 유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변이라던가 변수가 끼어드는 걸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랑의 신호가 들어왔지만은 이 사랑의 신호가 나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사랑의 신호를 받아들이면 내 생활을 침범받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펜타클은 안정적이다 이걸 말하기도 하는데 금전 이런 요소를 말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연애를 하기에 앞서 내 금전이라던가 내 현실적인 조건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돈과 시간이 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 연애에 있어서 연애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으신 그런 것도 느껴진다는 거죠. 먼저 펜타클 킹부터 설명드리면은 내 감정보다는 신뢰나 지속성, 책임감을 먼저 선택했다 이걸로 시작한단 말이죠. 연애 자체를 한번 생각하면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진득하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른 사람보다 허들값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검정들께서도 정이 굉장히 많은 타입으로 보인단 말이죠. 펜타클 퀸은 어머니의 카드예요. 챙겨주기도 하고 어떤 내가 관리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관리도 해주고 현실적인 피드백으로서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카드란 말이죠. 감정으로서 우쭈쭈는 해주지 않더라도 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까지는 도움을 주려고 하고 걱정도 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원래 정이 많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니까 나는 주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면서 나의 이 설렘 포인트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펜타클 8번이 나옴으로써 우리 검정들은 한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딴에는 열심히 했어 이렇게 느끼는 거죠. 하지만 우리 검정들은 이 속에서 감정이 살짝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인풋이 들어오면 그대로 아웃풋으로 배출해주는 것 뿐이지 내가 실질적인 내 감정으로서 이 상대를 대해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감정보다는 내 행동이 먼저였던 사랑 방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가 나에게 플로팅이 들어오든 돌진하든 이거를 호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습관과 성실함이 깃든 그런 결과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분이 소드나이트 계속 플러팅하는 그런 게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검정들은 이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항상성, 항상 같이 행동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왜 그렇게 해서 나한테 행동했는지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한 만큼 나도 꾸준하게 내 마음을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펜타클 2번 우리 검정들께서 이분에게 호감은 있으실 거라 보이는데 내 마음이 선택을 하지 못했다 이걸로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있던 분이라던가 내가 이 연애를 하기에 앞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선택하지 못해서 이 인연을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아직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끝났다 이런 카드는 아직 안 보인단 말이죠. 그분도 자기의 마음을 유지할 확률도 높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검정님께서도 아직은 우왕좌왕하고 확실하게 선택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다. 나 사실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검정님들은 내 감정이 메말랐다. 난 연애에 대해서 안 맞는 타입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안정적이고 연애를 감정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검정들은 사랑을 모르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내 사랑을 점진적으로 키워가서 이거를 유지하는 타입 이런 것뿐인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열정을 타오르지 않을 만큼 딱 그 정도여서 내가 이렇게 딱딱하게 행동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흐름만 본다면은 불타오르지도 않았고 드라마틱한 그런 것도 없지만은 이 속에서 사랑이 없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너무 현실적으로 해서 우리 검정들이 사랑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총합해서 내가 놓친 기회가 있는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놓친 기회, 컵 에이스, 원드 3, 원드 5, 행맨 카드. 우리 검정님들께서 이 카드만 보면은 드디어 감정에 관련된 카드들이 주르륵 떴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내 감정이 혼란스러웠다가 이 혼란스러움을 멈추고 우리의 관계도 멈췄다 이런 게 느껴지는데 처음에 이 관계를 봤을 때 컵 에이스 뜬 거 봐서는 시작되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감정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이거 뭔데? 하면서 느껴버릴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완드 3 본 거 봐서는 이 사람과 나의 미래를 생각했을 가능성도 높으세요. 우리 검정들도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이 사람과 좀 더 가볼까? 아닌가? 하면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순간이 있었다. 이거를 말하는 거고 뒤에 완드 5 뜨면서 여기서 혼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완드 5는 갈등 카드란 말이죠. 이게 우리 검정들의 실제적인 환경이 안 돼서 여기에 접목하느라 트러블이 있었던 것일 수 있고 이거와 별개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 앞에서는 왜 이러지? 하면서 내 마음의 갈등이라던가 자존심 이런 싸움도 있었던 거죠. 내 스스로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아직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에 있어서도 그렇게 행동을 좋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내 이 들어오는 호감이라던가 사랑의 흔적을 알아차리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맨 카드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말로 내 현실적인 조건이 묶여서 이 사람을 받아줄 수 없어서 이제 그만하자 하면서 밀어냈거나 아니면은 우리 검정들께서 이렇게 머리가 아플 바에야 그냥 포기해버리자. 이 사람과 자존심 싸움하는 것도 싫고 내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너무 싫어. 난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하면서 이 인연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회가 사라졌다. 이거보다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방치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 연애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검정들은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 행맨이 가만히 있긴 하지만 이 여인이 스스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여유로운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연애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은 순간이 있지만은 차라리 이게 잘 됐지. 이게 옳은 선택이었어 하면서 넘겨버리시고 있다. 이렇게도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펜타클 10번 우리 검정들을 대함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다. 이렇게 행동하신다 했잖아요. 우리 둘의 사이가 아직은 변함이 없고 괜찮게 흘러가기 때문에 너를 잃은 것도 없고 내 머릿속과 가슴속에 혼란스러운 그 감정도 없어졌으니 일석이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검정들은 내가 2025년에 놓친 연애의 포인트는 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흘러간 시간 속이 만들어낸 결과다 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026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연애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과 이 리딩을 통해서 꼭 알고 가시면 좋을 점 메시지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검정들 카드 빠진 것이 없다 라고 적혀있는 카드가 떴는데 여기 밑에 있는 문구는 나는 고쳐질 필요가 없고 그저 그대로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 말은 1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 검정님께서
이 사랑의 신호를 놓친 것이 용기가 없거나 자격이 부족하거나 타이밍을 망쳐서 못난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내가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이 말은 내가 선택한 상황, 그것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이 많을 수 있잖아요. 나 혼자서 가는 길인데 누군가가 나의 일상에 끼어든다면 당연히 혼란스럽고, 내가 아직은 사랑에 온전히 힘쏟을 수 없다면 여기서도 고민이 되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어떤 선택이든 간에 우리 검정들께서 골랐던 그것은 잘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살짝은 필요한 마음은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깊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느껴지는데, 고칠 필요는 없지만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내 감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거든요. 우리 검정님께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것을 기반으로 가는 건 매우 잘하셨는데, 이 속에서도 내 감정을 한 번씩 체크해 봤었으면 좋았겠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사람은 이성과 감성이 같이 있는 존재예요. 이성만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 인자도 보면은 사람은 혼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기대서 사람인을 만들었듯이 가끔은 내 인생에서 누군가가 필요했을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검정이들은 내가 너무 힘들거나 지친 상황에 있어도 나 혼자서만 꿋꿋하게 버티려고 하지 말고 이 순간에 내 감정을 좀 더 들여다봐서 내가 힘든지 괜찮은지 다른 사람이 필요한지 이 사람이 좋은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 카드가 뜬다면 우리 검정들께서도 스스로 감정을 느끼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우리 검정들을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저는 뭔지 몰라요. 하지만은 이 카드가 뜬다면 우리 검정들께서 나는 이미 사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고 볼 수 있는 자인데 내 스스로가 결계치듯이 흐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서 이 내 마음을 그대로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는 원래부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할 수 있으며 이 사람이 해준 것 이상으로 사랑의 가치로서 보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이 좋거나 아니면 다음 2026년에 들어오는 사랑의 신호가 내 마음을 울리는 것이 있으면은 그 순간 내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놓친 것은 사랑의 기회가 아니라 내 자신을 깊이 보지 못해서 일어났던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검정들께서는 내 마음을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검정들, 다가오는 2026년에 누구보다 밝은 그런 사랑의 흐름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 검정들께서 웃는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검정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